지금 임명 숫자도 바꾸자. 그러네, 5만 대법관. 거, 그리고 예. 지금 뭐 3법 개정안도 더 센 상법으로 바꾸자. 예. 노란봉투법 바꾸자. 다 바꾸면서 왜 비단 선거제도만은 죽어도 못 바꾸겠다고 합니다. 사전투표를 공격하고 싶으니까 사전투표를 좀 보완하자라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도의 개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요 사전투표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쯤 적기에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또 너무 끝으로 가서 제도 개선에 시간이 없어도 안 되고 예. 제가 이걸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선거 6개월 전쯤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일방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여하튼 그렇죠. 합헌을 근데 결정했으니까. 지금 지난달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결정했으니까 이거를 한두 달 더 있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원래는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슈가 계속 터지는 바람에 너무 이슈가 많았었죠. 이슈가 계속 터지는 바람에 최민희, 김현지 뭐 등등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얘기했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33조에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일로부터 23일 전부터 선거 기간이 운동 기간이 보장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전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4일 동안 여기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둘이 후보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각 당에 14일간은 여기에서 이 선거 공직선거법이 허락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 내에서 겨뤄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엄섬석 앵커께서는 재선 의원이야. 예. 나는 처음이야. 경쟁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거의. 이게 14일도 처음 신인 정치인들은 14일도 짧다고 그렇죠. 해요. 내가 맞아요. 알릴 기간이 너무 짧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전투표일을 5일을 당겨버리면 실제 선거운동할 날이 9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8, 9일뿐이. 예. 자, 그럼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를 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었어요. 수년 전부터. 이걸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랑 계속 연관시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부정선거랑 연관지으면은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거든요. 예. 자, 그럼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 한 명의 한 표 한 표는 결국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인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단 한 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이건 한 명의 국민이 주권을 당연히요. 상실한 거예요. 문제죠. 그럼요, 주권을 당연히. 상실한 겁니다. 엄청난 자,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없느냐? 있는 거예요. 예. 아예 없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만 해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자기 남편 대신해서 투표를 했다 걸렸죠. 적발당했죠.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쓰레기통 투표, 바구니 투표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논란들 플러스 공직선거법 33조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 기간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왜 5일이나 당겨서 지금 사전투표를 굳이 해야 되느냐. 예. 이거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사전투표 합헌이다. 왜? 선거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저는 이거 약간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 존중해야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선거운동 당사자가 나 지금 14일도 부족하다는데 예. 왜 선거를 안 뛰어본 분들이 아하. 이 기간이 부족한지 아닌지 이 기간이면 유권자에게 충분한 시간인지 아닌지를 이걸 과연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는 전 의문을 표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 그러면 존중하겠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이 제도가 무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야 국민들이 더 투표율을 늘릴 수 있어. 음. 투표 동료를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투표율 제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하루 주는 것보다 편해 이러는 거예요. 네. 하루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면 좀 더 편해져. 예. 그러니까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 최소한 국민 편의성을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국민 편의성 제공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투표율 제고할 수 있게끔 투표 일자 늘리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사전 투표 없애고 본 투표를 48시간으로 늘려라. 아. 풀타임으로. 어허. 24시간 교대해라. 예. 여기에서 보안도. 자 그러면 이거 사전 투표한 미동도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48시간이면 실제 시간으로는 사전 투표일 이틀과 네 그리고 당일 투표하면 36시간이잖아요. 예. 이것보다 길다. 어. 네 이것도 시간도 길다. 어. 자 그럼 어떤 것도 침해되지 않았으니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것도 침해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 편의도 침해하지 제공하게 않았으니 되는. 이틀이니 양일이니 또 밤에 일 끝나시는 분들은 밤에도 투표할 수 있어요. 아, 얼마나 심야에도. 심야에도. 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 배송 하시는 분들도 기사님들도 와서 투표하실 수 아,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진짜로 편의를 제공하네요. 예. 자 편의점이 통상 24시간이에요. 예, 맞아요. 24시간. 왜 편의점이에요? 가깝고 아, 편의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 예. 자 그러면 24시간씩 이틀 48시간 하면 국민들이 훨씬 편리할 거다. 훨씬 편리할 거고 그리고 투표율 제고도 가능할 거다. 자 이 논리대로면 그러면 본투표일을 48시간제로 바꿔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라고 하면 투표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여기서 여러 가지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아니어도. 예. 자 그러면 사전투표의 목적이 국민들의 투표를 증진시키고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전투표제를 철폐하고도 다른 제도로 보완시킬 수 있으니 이건 철폐하자. 지금 7개월 남았으니까 예. 이제 제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제 여기에 논리의 결함이 있나요? 헌재의 결정과는 네. 별도로 새로 입법을 하면 되는 거니까. 헌재의 결정을 완전히 존중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저는 완전히 존중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4시간 당일 투표만 합시다 하는 거는 공격분이 더 받겠습니까?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투표일 수를 늘려야 투표율이 제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합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럼 이거는 인정해 줘야죠. 아. 그럼 이 헌법기관에서 합헌으로 내린 것까지 지금 다투려고 하면 인정해야죠.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인정한다 이겁니다. 예. 그럼 투표 시간 늘릴게. 자 아. 투표 시간 늘릴게. 그리고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민 편의 늘릴게. 24시간 하자. 예. 그럼 24시간 풀타임 48시간 하면 야간에도 투표하시러 오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투표일 그리고 휴무일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사전 투표일도 있고 투표일도 있고 그냥 48시간 해라. 48시간 해서 야간에도 편하게 와서 투표하시게끔 하고 아하. 우리가 48시간 이 투표한 감시도 하고 그러면 사전 투표한 미동 없이 바로 투표장으로 갖고 와서 개봉 바로 하면 되고. 본투표 이틀 그러면 하는 이거 거니까 논란이 그 없잖아요. 투표함을 가지고 그럼 예, 논란이 확 사그러들잖아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사전 투표로 인해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다. 예. 이 사회적 비용을 도대체 얼마나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해결을 안 하냐. 예. 네, 그럼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네. 시기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또 융단 폭격하면 어차피 기사 안 받아 적으실 거잖아요. 이거. 아니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발하는 뭐 김민수 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또 위헌 민수로 나올래나요? 예, 자,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위헌 민수.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기에 준해서 내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다. 예. 다 존중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짚어야 될 것들이 분명 선거제도에 있겠지만은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한 번 짚겠습니다.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내용들을. 그런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당은 즉각 거리를 뒀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사전에 어떤 부분을 얘기할지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의견이 나온 부분이고 추후 이 내용에 대한 논의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라고 오마이뉴스는 썼습니다. 그렇게 잘난 말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난 말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이게 네. 뭐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당에서 부정할 이유가 있는 주제인가요? 없어요. 부정할 주제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거?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니까요? 아니 제도라는 건 국민 신뢰가 기반되어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면 당연히 제도는 개선을 할 수 있어야죠. 예. 네. 제가 뭐 부정선거라 그랬나요? 안 했잖아요. 아니 그거 제도 얘기는 개선하자고요. 아니죠. 예. 왜 제도 개선 제안을 하는데 이거에 움찔합니까? 야. 왜 움찔해요? 네.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투표율 당연히 제고되어야죠. 예, 그리고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편의 제공돼야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끌어안은 채 48시간 투표제 하면은 예. 다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은 종결지을 수 있다. 예.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저쪽 당들에서 지금 심야 감독을 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노동자에 대한 그거는 이거는 이 선거 사무원들도 노동자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새벽 배송을 한번 다시 논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선거제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서 이게 쭉 가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이게 적용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지만 적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어떤 제도든 발생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때 거죠. 개선을 하는 예.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 정도로 지금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선되어져야 되는 제도가 맞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최보윤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런 말을 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 법안들을 올렸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 모르세요. 예. 이거 잘 모르시는데 당장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올렸던 적이 예. 있어요. 이런 법안들을 사전투표에 대한 법안들을 당대표가 되기 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예.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도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자,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깨진 제도라면은 이 신뢰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왜 피하느냐. 이 신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피하냐. 민주당도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민주당에서 쿨하게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거 한번 아이디어 짜봅시다. 예. 그럼 48시간제가 아니라도 36시간제든 48시간제든 그럼 그 이틀을 휴일을 주든 아니면 48시간 풀로 돌리든 좋은 예.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모든 논란이 사그라지겠죠. 그렇게 할까요, 근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도 진짜로 의식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왜 굳이 국민들 갈등을 야기합니까? 제도 개선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개헌 얘기도 계속해서 매 정권마다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헌법도 바꾸자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상황들인데 투표제도 개선을 지금 이 투표제도가 도입된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개선을 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3심제도 4심제로 바꾸자. 예. 그리고 대법원장 지금 임명 숫자도 바꾸자. 그러네, 5만 대법관. 그리고 예. 지금 뭐 3법 개정안도 더 센 상법으로 바꾸자. 예. 노란봉투법 바꾸자. 다 바꾸면서 왜 비단 선거제도만은 죽어도 못 바꾸겠다고 합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예. 제도를. 이게 단 10% 20%의 국민들만이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검토해 볼 법한데 상당한 수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잖아요. 그럼 이거 사전투표만 없애버려도 이게 상당수 국민 갈등이 사라질 것인데 왜 검토조차를 안 합니까? 검토해야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당 의원분들과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좀 다듬어서 다듬던가 뭐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상징적인 이름이 붙는 겁니다. 48시간
본투표제. 예. 48시간 본투표제.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주장을 하면 48시간 본투표제로 갑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입법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그렇죠. 이때 또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입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사겠죠. 아, 오히려 더. 네. 아.